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유명 제약사에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이 어떻다는 둥, 가격이 어떻다는 둥, 이러면서 말이죠.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이나 가격, 이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제에 대해서 관심은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첨가제도 우리 몸에, 어차피 우리 몸 안에 백신을 맞는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혈액 속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해 봐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첨가제와 관련된 첫 번째 시간으로 알루미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백신에 들어가는 성분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체내 면역을 유발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항원이 있죠. 하지만 이것 외에도 많은 성분들이 첨가되는데 우선 그 첨가제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보조제, adjuvant 이렇게 부르죠. 면역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합니다. 보조제로는 알루미늄, 이게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은 삼가 이온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독 이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온 화합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살균제, 방부제, 이제 나중에 좀 다뤄볼 생각인데, 여기에서는 수은이 들어간 에틸수은 계열의 티메로살,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요거는 사실은 백신 보관 중에 변질을 막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유화제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물 성분, 기름 성분 이게 잘 섞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심지어 먹는 백신, 물론 이제 어른도 싫어하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경우에는 이 맛이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맛 개선제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백신 면역 반응을 높인다는 알루미늄 보조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즘 알루미늄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금속이죠. 지각에 있는 원소 구성비로는 금속 중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합니다. 지각에 있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산소, 그 다음이 규소인데 그 알루미늄이 금속 중에는 제일 많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반응성이 커서 재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폴레옹 시절에는 은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19세기 말에 에르와 힐, 이 두 사람은 서로 평생 만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고 비슷한 시기에 알루미늄을 재련하는 그런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19세기 말에 이렇게 에르와 힐이 빙정석을 이용해 전기 분해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알루미늄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그 뒤로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낮아졌죠. 그런데 알루미늄이 백신 면역 반응을 높이기 위한 보조제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사용되는 내용을 보면 수산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인산 알루미늄, 황산 알루미늄 칼륨 요것은 아마 백반 뭐 이런 형태로도 유명해서 알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백신의 활성을 높여주는 그런 보조제로 사용됩니다. 193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되었네요. 물론 금속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알루미늄 이온 화합물이 사용된다는 점이죠. 생백신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사백신이라는 얘기는 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죽여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사용하거나 뭐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보조제로 사용하는데 알루미늄 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에서 보조제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알루미늄 사용에 대해 걱정되는 면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질병통제소와 FDA에서는 안전하니까 안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종적인 판단은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알루미늄의 흡수율에 대해서 볼 텐데 음식, 의약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흡수율은 경구는 이제 입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거죠. 그거는 0.01에서 한 5% 정도 된다고 하고, 흡입, 이거는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1.5에서 2%이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알루미늄의 흡수율에 대해서 물만큼이나 많이 먹더라도 체외 배출과 배설이 잘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실제 알루미늄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합니다. 물, 가공식품, 제산제 등을 통해 섭취하기 쉽습니다. 물론 음식과 물에서 섭취하는 양은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음식이나 의약품을 통한 흡수 요 상황을 살펴봤고요. 본질적으로 피부로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흡수된 알루미늄은 소변과 담즙 이렇게 배설되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걱정되는 게 생깁니다. 백신을 주사한다는 건 혈액에 100% 들어간다는 얘기고 알루미늄 자체가 신경독소입니다. 뇌에 축적된다는 점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뇌가 중요하니까 혈액 속의 성분이 뇌에는 아무 것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혈액 뇌 장벽 BBB, Blood Brain Barrier 이렇게 BBB 이런 게 있는데요. 이 혈액 뇌 장벽 요게 신생아는 아직 미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이게 이제 뇌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뭐 그런 예상이죠. 이쪽에 이 그림이 뇌의 모세혈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혈액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 단면에서 혈액이 흘러가는데 장치가 이렇게 복잡하죠. 일반적인 모세혈관은 아주 단순한데 뇌의 BBB 장벽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BBB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알루미늄 축적이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람의 경우 뇌의 특정 부위에 알루미늄 이온 농도가 높게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경우에 알루미늄 축적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임계값을 넘으면 신경세포가 사멸을 한다. 그런 면에서 알루미늄을 신경독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신생아에게 예방접종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신경독소 이런 말을 했죠. 알루미늄은 알려진 지가 오래되는 신경독소인데 신경독소라는 것은 신경계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독소 물질을 뜻합니다. 알루미늄이 일반적으로는 해롭지 않지만 높은 수준에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알루미늄의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질병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그거는 불분명하다 그런 말이죠. 발암성에서는 상충된 증거가 있는데 알루미늄 함유 발한 억제제 사용이 유방암을 촉진한다. 그런 주장은 일관된 데이터로 뒷받침되지는 않습니다. 자, 신경독소 그러면 그 대명사가 앙증맞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 보고입니다. 보고의 보고 R은 아주 치명적인 신경독소 그렇게 얘기하죠. 신경계에 특이적으로 작용해서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물론 알루미늄 이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경독소로 알려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암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역학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이 사람에게 가져오는 신경독성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평소 음식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 정도라면 알루미늄 자체의 독성이 낮아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문제라면요. BBB라고 하는 것, 혈액 뇌 장벽 이렇게 부르죠. 뇌는 중요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성분이 함부로 뇌에 침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특수한 장치가 있는데 그런데 신생아는 이게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생아가 알루미늄의 고농도에 노출된다면 건강이 좀 걱정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알루미늄 고농도에 노출된
신생아와 관련된 이런 연구가 제대로 깊이 있게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신생아에게 투여하는 백신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 투여하는 백신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는요, 여러분들 모두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